굉장히 재밌어요. 위험한 네. 발언 아니에요? 아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Freuen mich wieder zu sehen. 와, 그럼 가야죠. 하는 거야. 진짜 너무 그런 거 알죠? 문제 논리네. 축구 뉴스 출발합니다.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이 3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상엽 JTBC 해설위원 서우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처음인 것처럼 굉장히 오랜만에. 예. 네. 먼저 30년 만에 우승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든 30년이 그냥 뭐 29년이나 31년도 아닌 정말 꼭 30년 만인데 30년이 원래 한 세대잖아요, 세대. 예, 세대를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리버풀의 우승, 가장 최근 우승을 못 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뭐 그만큼 정말 감격적인 우승인데 우승 근처까지 매번 갔다가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랬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엔 드디어 우승을 하면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이어서 이번에 리그까지 드디어 이제 리버풀이 꿈을 좀 이룬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우리 시간으로 23일에 이제 우승 세레머니를 했죠. 근데 무관중이니까 그 안필드가 정말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응원 열기가 뜨겁고 팬들이 엄청난 그 함성을 보내주는 그렇죠. 경기장인데 선수들의 그 환호 그리고 뭐 BGM도 꽝꽝 울렸지만은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이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서 그 염원을 이룬 것에 대해서 저도 뭐 리버 팬은 아니지만은 박수를 같이 보내면서 봤습니다. 예, 예. 네. 아니, 뭐 리버풀이 명문으로 불리긴 하지만 두 분 말씀대로 30년이 걸린 거잖아요. 네. 우승하기까지. 이번 시즌을 좀 압도적으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독일 키커지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럼 왜 30년 동안 우승을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85년에 헤이델 참사 그 이후에 사실 6년, 그러니까 리버풀은 6년, 잉글랜드 클럽들은 5년 동안 유럽컵 대회에 나가지 못하면서 일단 좋은 선수들이 떠났다. 이건 뭐 리버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 근데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 레전드죠. 이 달그리시 감독이 팀을 떠난 이후에 그 다음 감독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로이 모란 감독이 이 임시 감독으로 들어온 이후에 뭐 그레이엄 스네스 울리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울리에 감독 들어와서 2001년 즈음에서 이제 컵 대회 세계 우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리그 준우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또 울리에 감독이 심장병이 생겨요. 이러면서 또 제대로 팀을 만들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맨유와 이제 많은 뭐 빅 자본들 이런 팀들이 들어오면서 리버풀이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은 상당히 좀 어렵게 우승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올해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라나 마네 이런 선수들이 차출되지 빠지지 않았죠. 않고 뛰었다는 거. 그리고 일단 수비의 방점. 역시 리그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수비가 강해야 돼요. 판다이크 선수가 확실하게 중앙을 채워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승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예. 서 기자님은요? 저는 뭐 많은 걸 얘기해 주셨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완벽한 조화라고 생각을 해요. 클럽 감독이 오고 올해 이제 4년 차인데 스쿼드를 매 시즌 차곡차곡 강화를 해왔고 좀 어떻게 보면 잉여 자원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처리하고 재능 있고 유명한 선수들 많이 데려와서 같이 키우고 리빌딩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아쉽게 또 리그 준우승을 했지만 대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승으로 올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의 신호탄이 됐고 저는 무엇보다 멋있는 거는 이 클롭이라는 리버풀을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이거든요. 본인은 독일인이지만 독일에 있으면서도 리버풀에 대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컸던 감독인데 이런 감독 또 능력 있는 감독이 와서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진심을 다해서 발휘를 하면서 결국 팀에게 30년 동안 비원과 같았던 우승을 안긴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멋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차 의원님께서는 독일 분데스리가 또 전문 아주 딴 것도 다른 것도 많이 하시지만 분데스리가 전문으로 많이 활동하셨는데 클럽 감독 직접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네, 좀 오래되긴 했죠. 예전에 마인츠 시절,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직접 뭐 만났던 적도 있고 이영표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뛸 때 이제 같이 그쪽에서 얘기를 나눴던 적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클럽 감독이 굉장히 좀 차가운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외로 이렇게 빠졌을 때 그 선수는 확실히 기용 안 해요. 그러니까 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팀의 이 철학이 이거다라고 말했을 때 너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 이걸 맞추지 못하면 너는 안 된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뭐 어퍼컷 세레머니도 하고 막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그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서 아까 서우정 기자 말씀하신 대로 잉여 자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분명한 감독이에요. 예. 지난 시간에 뭐 기성용 선수 번호는 없어도 네.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한다. 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클럽 감독과 반갑게 인사합니까? 뭐 저는 반갑죠. 그쪽이 저를 반가워하진 않겠죠. 네. 저는 아주 반갑습니다. 예, 예. 클럽 감독의 전술이나 철학은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클롭 감독 하면은 두 가지 키워드를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개겐 프레싱, 도르트문트 시절에 전방 압박에 대한 예.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비메탈 축구라고 해가지고 이게 박진감 넘치게 공격으로 확 나가는. 다이나믹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앞선 시절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현대 축구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공간을 지우는 것을 넘어가지고 서로가 공을 뺏었을 때 이제 상대 진영을 넘어가는 그 전환 속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거든요. 그런 축구를 리버풀이 가장 완벽하게 지금 예. 전 세계에서 소화해내고 있는 그 축구를 이제 클롭 감독이 완성해냈기 때문에 이번에 리그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했고, 저는 특히 클롭 감독을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위닝 멘탈리티하고 리더십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물론 성공한 감독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 감독은 없죠. 근데 좀 클롭 감독은 재미난 게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어요. 맞아요. 독일인인데 저는 이렇게 재미난 사람 처음 봤어요. 독일인이 원래 재미가 없어요? 그 차상위 위원한테 물렸죠.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예, 위험한 네. 발언 아닙니다. 위험한 발언은 아니에요. 독일은 재미가 없다라는 그 저는 재밌어요. 아니 근데 독일에서 차 의원님이 그렇게 먹힌대요. 아. 근데 한국에서는 재미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도 좋아해요. 저희 엄마. 아니 그러니까 예. 이 클롭 감독이 말하는 게 굉장히 좀 가격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 따뜻한 그런 휴머니즘 같은 그렇죠. 것도 휴머니즘도 있고 유머스러움도 있고.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팀 분위기를 잘 일신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날이 서 있잖아요. 예. 뭐 가르디올라 감독도 굉장히 지적이지만 이성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퍼거스는 뭐 던지잖아요. 그건 뭐 라크롬스 던졌다니까 우리는 뭐 확인이 안 되고요. 뭐 네, 그럴 수도 네. 있고. 근데 항상 이 클롭 감독은 자신이 던지는 메시지를 그냥 단순하게 혹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적절한 시대적인 뭐 상황, 시사 이런 것도 가져다가 쓰는 예. 그런 부분들이 선수단 분위기를 잘 환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클럽 감독 이야기 정리하기 전에 클럽 감독에게 뭐 영상 편지 뭐 이런 거요? 독일어로 영상 편지가 뭐 가능할까요? 인사라도? 야, 최근에 뭐, 그 포항의 일류첸코 선수라고 독일 러시아 이주국적 선수인데 그 선수하고도 그러니까 독일어로도 오. 같이 또 방송을 했던 독일어를 네. 잘하시니까. 예, 독일어를 잘하시니까. 적어놓고 읽었어요. 클럽 감독의 인사 정도만 해주시죠. 구테탁. Freue mich wieder zu sehen. 와. Wenn ich irgendwann nach England fliegen, dann sehen wir uns wieder. 뭐라고? 예. 일단 자막 달아줄 수 있어요. 일단은 클럽 감독 뭐 반갑고 우승 축하드린다 이런. 아니 우승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줄 알고 우승 얘기는 안 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뭐 다시 만나서 반갑고 나중에 내가 영국 가면 한번 보자. 예, 멋집니다. 제가 무슨 말 해도 모르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참 좋은 거죠. 이런 예, 분위기가. 예, 알겠습니다. 리버풀 천하 오래 갈 것으로 보십니까? 천하를 한 적은 없는데 올 시즌은 올해는. 저는 이제부터는 좀 트로피 컬렉션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리빌딩을 완전히 마무리했고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클럽 감독이 굉장히 자신 있게 우리는 뭐 보강할 선수 영입 많지 안 않은데 하겠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리버풀의 성공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클럽 감독 지분도 상당하지만 마이클 에드워즈라는 이 스포츠 디렉터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선수를 보는 감시관, 그 선수를 데려오는 협상 능력, 말빨 뭐 이런 부분들 좋은 선수들 정말 잘 데리고 왔거든요. 젊고 유능한 선수들을 데려오면 클럽 감독이 키우고 대신에 이제 팀의 확실한 척추 라인이 되어야 할 중심축에는 판다이크라든가 알리송 같은 선수에게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하고 페너웨이 스포츠 그룹이 이제 모 기업이에요. 리버풀의 미국 기업이거든요. 예. 이쪽에서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트로피를 좀 쓸어 담는 시대가 리버풀 가능해지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 경쟁자들이 지금 대부분 가독이에요. 예.
첼시 정도가 지금 그 램파드 감독 체제가 빠르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맨시티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 체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 갈 거고 맨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도전자들이 지금 조금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 리버풀이 계속 오. 좀 주도해 갈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비슷해요. 근데 적어도 다음 시즌은 리버풀이 리그 우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첼시나 맨시티가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또 대대적인 영입을 할 거거든요. 예. 대대적이던 아니던 뭔가 이제 간판 선수들을 또 영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에 반해서 리버풀은 이미 손발을 맞춰온 선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다른 팀이 리빌딩하는 그렇죠. 기간 동안. 근데 그리고 이제 내년 시즌에 적이 없어요. 네이션스컵이 더 없기 때문에 1년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공격진의 결혼이 없다는 거.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다음 시즌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언제 뭐 리버풀 펍 한번 가시죠? 네. 예. 갑자기 왜? 이렇게 리버풀이 우승했으니까.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그냥 이럴 때는 좋아요 이렇게 맺지 않나요? 아니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서 다음 거 안 봤거든요. 다음 게 또 있었군요. 이렇게 정말 효율적이신 분이시네요. n분의 1인가요? 제가 사겠습니다. n분의 1이 그러면 사시는 그럼 거예요? 가야죠. 그럼 그럼 가야죠. 와, 진짜 너무 그런 거 알죠? 문제 논리 저는 방금 제가 n분의 1이냐고 던졌는데 사겠다고 사겠다고 받아주셨잖아요. 아니 사겠다고 하니까 사요 막 이러면서 너무 잘 먹겠습니다. 달려드시니까. 오늘 30년 만에 우승한 리버풀에 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상엽 위원 서우정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축구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